안녕하세요. 모던 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과 다운이 반대다. 백이 없다, 다운이 없다 라는 표현에 이어서 백과 다운이 반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스윙에서는 반대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윙이 없다라고밖에 못합니다. 수직 동작, 수직 있고 투플레인, 수평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투플레인의 수직 수평 동작을 하면은 같은 투플레인이죠. 수직이 주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백과 다운이 반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과 다운이 없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평 동작을 하게 되면 백과 다운이 없다 또는 백과 다운이 반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수평 동작을 할 때면은 등속도, 중력, 무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은 이 수평 동작을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뭐가 반대냐? 쉽게 표현하면은 앞으로 가면은 뒤로 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뒤로 가면은 뭔가가 저항력으로 해서 앞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항력, 반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항상 저항력 타법, 지금 이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항력이 생기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되는 동작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 되는 기능을 해줄 뿐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임팩트 모습을 만든다면 이 상태에서 임팩트 모습을 만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임팩트 모습을 만든다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드리죠. 몸 입장에서는 다르고 팔 입장에서, 상체 입장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백이 없다, 반대다라는 말은 몸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체 입장에서는 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거꾸로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바라스가 잡힙니다.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백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때가 얘기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중력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 밑으로 내려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얘가 뒤로 갑니다. 그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뒤로 가는 거를 유도해 주는 겁니다. 백에서 보면. 그래서 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상체 입장에서는 백이 있죠. 하체 입장에서는 반대로 갔으니까 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백이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력이죠. 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보호백을 보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백을 해주는 겁니다. 손에서는. 그래서 팔꿈치 샬로잉을 쓰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샬로잉은 얘는 자 여기서 돌지 못하고 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샬로잉을 하는 겁니다. 샬로잉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역자전과 접기 위해서 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샬로잉을 합니다.
그게 샬로잉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백을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몸은 이쪽으로 가고 팔은 이쪽으로 가니까 상체 입장에서는 백을 한 거고요. 하체 입장에서는 다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없다. 반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등속도와 중력에 대해서는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설명은 너무 복잡해지고 다 전체를 다 설명해드리기가 힘들고, 그건 뭐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던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백이 없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짧아지는, 이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백이 커지는데 이쪽으로 가는 힘에 의해서 얘가 만드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백이 없다. 네, 그렇죠? 다운이 없다. 다운이 반대다. 다운할 때는 뒤로 간다. 몸통을 뒤로 보냅니다. 몸을. 그러면 헤드는 지금 어디가 있죠?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이쪽에 뒤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이 뒤로 쓰러지니 인체는 저항이나 반작용이 얘를 절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때 얘를 펴주면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펴지면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샬로잉을 해줍니다. 얘를 접어서 최대한 뒤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이 체나 팔이나 여기서는 가속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항력이 세지, 이렇게 돼야 저항력이 세지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느껴진다. 그래서 가르쳐드려도 웬만한 설득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고 중력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속도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샬로잉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레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거꾸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항력이라는 건 느껴지지 않고 도망가는 힘으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접는 힘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걸 펴버립니다. 이렇게. 클래식에서는 얘를 펴서 거리를 내는 게 맞는 겁니다. 푸시를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직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샬로잉을 해줌으로써 저항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뒤로 가는 동작, 푸시 뒤로 가는 동작을 통해서 저항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한 것만 느껴지지 저항력이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샬로우도 시켜주면은, 밑으로 샬로우도 시켜주면은 어떻게 힘이 나느냐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거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뒤로 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만일에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몸을 내가 뒤로 해줘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위로 올라오면 내가 고의적으로 뒤로 풀어지지 않으면은, 뒤로 푸시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동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얘가 밑에 있어야 역자전을 시켜서 내 몸을 뒤로 사이드 밴드와 아크를 그려주면서 얘가 역자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다리로 역자전시켜서, 자, 이런 것이 가능한데, 만일에 헤드가 위로 올라오면은 내리는 힘에,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가버립니다. 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동작을 내가 수직 동작에서는, 푸시에서는 뒤로 가는 기능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평 동작에서는 헤드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는 그대로 뒤로 가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이 한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저절로. 헤드가 밑에 있어야만. 헤드가 밑에 있어야만 순간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가는,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는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상체가. 몸통이 앞으로 가는 현상이 안 벌어져야 됩니다. 수평 동작에서 다운이 없게 만들고 다운에서 백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는 동작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생기려면 바로 헤드가 땅에 있어요. 위로 올라오면 그 동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그래서 뒤로 가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샬로잉, 그래서 팔꿈치 샬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런 기능을 해줘야, 접는 기능을 해줘야 뒤로 간다는 겁니다. 접고 빼가치를 만들어줘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속도, 중력, 수평 동작의 중력, 무중력 상태가 돼서 내가 다운스윙 방법을, 빼가치를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동작을 해줘야 지금도 앞으로 나간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전부 탑볼 합니다. 90도 상에서는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90도 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전부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관절상 앞으로 나갑니다. 45도로 해서 뒤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도가 중요합니다. 90도 상에서는 수평 동작 못합니다. 90도 상에서는 수평 동작을 하면 몸통이 뒤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뜨려줘야 됩니다. 사람 인자 만들어서 이렇게 쓰러뜨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넣어놓고 만들어 놓고 쓰러질 준비가 되고 접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야 쉽게 얘기하죠. 45도 동작을 하거나 수평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뒤로 푸시하는 동작은 기본으로 그냥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속도, 중력, 무게 정도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그렇지 않고는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자전화나 이런 정도는 아주 시근육목기처럼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호 기능 정도는 뭐 장난 그냥 아무 때나 나와야 됩니다. anywhere, anytime. 언제든지. 그냥 기본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그거를 안 만들어 놓고 푸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수평 동작한다? 못합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들이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직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방법만 갖다 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항력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믿고 있어야 되고, 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그건 저항력 타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기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고 원리를 갖고 만든다 해도 내 몸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이 없다, 다운이 없다, 스윙이 없다, 트랜지션이 없다, 레깅이 없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회전의 상대성은 직선이고 직선의 상대성은 역자전이고 역자전의 상대성은 수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기술은 수평 동작입니다. 45도, 45도, 45도에서 수평 동작입니다. 모든 것은 수평이라는 개념을 갖고 동작하는 겁니다. 위아래가 아니고. 그래서 수평 동작을 하려면 위아래 동작은 식은죽 먹기처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평지에서만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러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잘 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수평 동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툭툭 던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사지에서는 수평 동작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수직 동작을 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평 동작을 한다고 해서 반사 형통이 아니라 장타를 치고 드라이버 멀리 치고 스크린상에서 멀리 칠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도 내가 직접 샬로우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성을 쓰지 않고 직접 자, 팔 샬로우, 몸통 샬로우를 내가 여기서 그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측면 이동을 과하게 하지 않고 45도를 서고 45도를 쓴 상태에서 내가 몸통 아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샬로우만 갖고 샬로우만 갖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샬로우를 스스로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샬로우라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손 샬로우, 팔 샬로우를 할 줄 알고 몸 샬로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백아치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만 놔두고 골반으로 백아치만 이렇게 쭉 만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샬로우 없이. 그렇듯이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기본기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것을 조합시키는 거지. 되어진다고 해서 상대성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상대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상대성인 마지막 세 번째 수평 동작 상대성을 한다고 금방 되어지느냐? 절대 몸은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둑을 두는데 1단이 두는 방법을 내가 둔다고 5급짜리가 둔다고 7급짜리가 둔다고 이게 적응이 됩니까? 못 쫓아갑니다. 몸이. 뇌가 못 쫓아갑니다. 생각이 못 쫓아가고 몸이 못 쫓아갑니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될 듯 안 된다고 그러죠. 맨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죠. 자, 핸드폰을 얘기하면은 핸드폰을 쓰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지금처럼 녹화를 하고 이런 것이 쓰는 사람은 쉽지만은 만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만들 수 있죠.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저 같은 인스트럭터들이고요. 그거를 쓰는 분들이 일반 아마추어고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쓰는 분들은 일반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몸을 내가 직접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원리를 알아야 쓰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다. 원리를 전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응용해서 쓰고 자유자재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모르면 응용해서 못 쓰죠.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저도 핸드폰 역시 녹화하고 사진 찍고 통화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90%, 95% 이상의 기능을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그렇듯이 지금처럼
백이 없다, 다운이 없다. 백과 다운이 반대다 라는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바로 베이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몰라서.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원리, 현상, 타법, 이것이 세 개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타법은 현상이 발생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원리는 왜 그게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지 방법일 뿐이고요. 원리를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생겨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 그 제3의 동작이 바로 타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또 5의 동작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가 어렵고도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고 많이 길어졌는데, 자, 백과 다운이 반대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등속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중력이 뭔지 알아야 되고, 무게가 뭔지 알아야 돼요. 백과 다운이 없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힘에 의해서 백이 되어져야 되고, 뒤로 가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저항력이라고, 저는 저항력이라고 해요. 바란스를 만들기 위한 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으로써 뒤로 간 거고요. 뒤로 감으로써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백과 다운이 반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없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중력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밑으로 가서 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중력에 의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중력이 저항력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때 왜 샬로우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뒤로 가면서 얘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뒤로 가면서 얘를 샬로우 시켜서 얘를 접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로우가 필요하다는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수평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갈 때는 이 힘에 의해서 밑으로 가면서 중력이 안 생기도록 밑에 있고, 뒤로 가면서 체가 앞으로 가면은 뒤로 가는 힘이 망가지니까 계속, 그래서 보호를 계속, 보호 릴리즈라고 표현도 하고, 계속 역방향을 만들어서 접혀질 수 있게, 최대한 접혀지게, 최대한 접혀지게 만들어줘서 이런 피니시가 되고 보호 릴리즈가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수평 동작이 만들어진다. 좀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 몸을 제가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설득이 돼야지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레슨을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VIP 레슨으로 가르쳐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만 가르쳐드립니다. 설명을 하지만, 원리 설명을 하지만 이거를 몸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푸시, 거의 80~90%는 푸시를 합니다. 거기에 샬로우를 조금 집어넣은 것 뿐이고, 지금처럼 45도, 45도, 45도를 해서 수평 동작을 하는 부분들은 저도 1~20%도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분들의 어려워서, 원리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쉽게 따라오지를 못해서. 젊다고 따라올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못 따라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바꿔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원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바꾸느냐? 이래야 300m를 칩니다. 이래야 300m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300야드, 300m 못 갑니다. 단순 푸시를 해서 간다? 못 갑니다.
280야드에서 거의 멈춰집니다. 그게 한계라고 표현을 하죠. 이번 시간에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엔 백과 다운이 반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수평 스윙의 원리와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던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